자, 수바경, 수바바라문 학도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바라문이 지니는 5가지 법,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종교인, 다시 말해서 성스럽다 이야기한다. 그 5가지가 진리이고 보행이고 청정범행이고 성전이고 배품이다. 기억나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정해놓고 바라보니 성스럽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제 이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바에게 하는 이야기가 수행에 장애가 되는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게 감각적 욕망, 악의, 그 다음에 해태원침, 그 다음에 도거 후회, 그 다음 의심. 그래서 이게 5가지 호계라 그럽니다. 개자는 덮필게.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있다. 장애라는 거. 개자는 장애라는 이야기예요. 5가지 장애가 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5가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형구인 색계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계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료가 있는 탈 것은 거름이 생기고, 그죠? 불꽃이 깨끗하지 못하지만 연료가 많이 없이 불꽃만 있다면 굉장히 깨끗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연료 있는 것, 연료 있다는 이야기는 소위 얘기해서 내가 대상에 집착하는 것,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요즘 우리 이야기는 발광체냐 반사체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달은 반사체잖아. 달이 빛나요, 태양이 빛나요? 달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 빛이 강도가 약하지만은 태양은 아이고 그냥 발광체이기 때문에 스타잖아, 스타. 지구는 스타입니까? 스타가 아닙니까? 지구는 행성입니다. 그냥 스타 아닙니다. 스타라는 것은 발광체, 빛을 낼 줄 아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걸 전체 물리학에서는 발광체, 스타라는 거 다 지금 태양처럼 빛나는 걸 스타라고.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다 발광체입니다. 반사체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지구도 이제 행성, 다른 데서 보면 반사체지. 반사로 해서 이제 보이는 그 빛은, 그 안에서는 그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사체에는 그늘도 있고, 발광체에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비유를 들면서 이제 색계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사를 갖춘 희열과 즐거움. 심사를 갖춘 색계일선의 내용이죠. 심사. 그래서 오늘 심사를 지금 이 경전과정 수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사를 그러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경전의 흐름대로 따져보면 봅시다. 자, 만약에 뗄감이 없는 불 같으면은, 그것이 색계일선의 희열 같으면은, 뗄감이 있는 희열은 어떤 종류의 희열이죠? 감각적 욕망에 의한 쾌락이지. 그 쾌락이 뗄감이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쾌락을 누리더라도 그것은 항상 빛 다음에 그림자가 있듯이 연료를 떼면은 연기가 나고 끓음이 생기듯이, 대상이 있는 것은 항상 뭐가 문제가 돼? 만족했지만 불만족이 역습해오고, 그 다음에 그 만족을 찾아서 내가 헤매이는 번뇌 휩싸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갈망하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파생이 생기겠지. 심리적 파생이. 그것이 뭐냐, 감각적 욕망에 의한 것이란 말이야. 근데 그 감각적 욕망은 이 경의 순서로 보면은 5개, 5가지 장애에서 첫 번째 것이 해당되잖아요. 두 번째 게 악의고, 악의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분노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노. 세 번째가 해태와 원침이고, 네 번째가 도고 후회, 들뜸과 후회고, 5번째가 의심이란 말이에요. 의심. 불교 부처님 경전의 이렇게 차례가 있는 몇 가지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붙은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분결, 오상분결에서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악의 같으면은 이 순서는 어떤 순서겠어요? 오하분결이니까. 내가 지금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족쇄가 있으면은 앞에 나온 것은 저 족쇄 중에서 풀기 어려운 것일 건가? 앞에 나온 게 풀기 쉬운 걸까? 쉬운 겁니다. 풀기 쉬운 거. 그래서 그 풀기 쉬운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오하분결 안에서는 뭐가 제일 풀기가 어려워? 악의가 제일 풀기가 어려운 게 됩니다. 악의가 제일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5가지 장애 같으면은 5가지 장애 안 그러면 우리가 감각기관 중에서 안이 비설 신의 하잖아. 그러면 안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뭐죠? 안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안에 대해서 감각적 욕망을 가장 많이 먼저 기준이 돼 있다는 감각적 욕망에서. 물론 결정판은 의가 있지. 안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의에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의가 제일 나중에 나오고 안이 먼저. 요런 어떤 차례의 관계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5가지 장애했을 때 감각적 욕망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는 장애 중에서 감각적 욕망이 제일 풀기 쉬울까?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보면 되잖아. 그지? 뒤에 보면 맨 뒤에 뭐가 나있지? 의심이 나있잖아. 여러분 감각적 욕망을 장애니까 해소하는 게 쉬워요? 의심을 해소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기준 2개 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업 진도가 안 나가고 어떤 게 쉬울까? 욕망이 쉬워요? 의심이 쉬워요? 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헤매. 여름이라 그런가. 의심이 쉽습니다. 의심은 합리적이면 금방 해소돼요. 근데 감각적 욕망은 내가 합리적이라도 해소가 돼요. 합리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욕망은 합리를 무시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까? 근데 의심 가는 거는 의심에 있어서 그것이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개연성을 발견하게 되면 금방 해소돼. 그죠? 의심.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깜이도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고 의심스러운 투성인데 불을 딱 타면 한 번만 해소되잖아. 그죠? 근데 깜깜할 때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과 밝을 때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은 밝아진다고 없어져요? 깜깜한다고 안 없어져요? 밝거나 어두우나 그대로 있는 게 감각적 욕망이거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5가지 장애는 맨 먼저 어려운 걸 꺼내놨다는 이야기야. 그럼 의심은 뒤에 욕망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 거라 봤을 때는 이 5가지 장애 중에서는 너가 제일 조심해야 될 장애가 뭐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이라. 근데 그 사이에 악의도 있고 해태원침도 있고 도곡후회도 있단 말이야. 후회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풀기 어려운 걸 앞에 놓고 뒤에 의심을 갖다 놨다면은 장애 중에서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풀기 쉬운 순서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감각적 욕망을 앞에 꺼내놓은 것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거다 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해놨다면은 우리가 푸는 순서대로도 하면은 의심부터 풀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어제 이런 법회하고 오늘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비슷한 괴입니다. 근데 어제는 그냥 법회 용어니까 수월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이건 수행 언어니까 한번 봅시다. 의심이라는 것은 비합리적 생각이죠. 비합리적 생각. 그게 의심입니다. 비합리적 생각. 그 비합리적 생각은 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의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편하게 유식적 언어로 가지면은 의심에는 선악이 있어요. 예? 유부무기야.
유부무기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그 의심의 대상이 선이든 악이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선, 악 구분 없이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의심입니다. 의심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바깥의 내용이 선할지라도 정당할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나는 것은 그러니까 정당한 것이 나한테 손해득시 이해득시를 안 따지는 것 같으면은 나는 그 정당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당한 것에 대해서도 그 정당함에 대한 것이 나한테 손해 날까봐 그 정당한 걸 잰다고 저거에 내가 찬동을 할까? 아니면은 무관심할까? 안 그러면 반대를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기의 다른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의심입니다. 근데 그 의심은 뭐로 장착되어 있어? 유신경 개금치로 꾸며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유신경. 아니, 내가 손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냥 용납해 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자기도 똑같은 경우니까. 그게 유신경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비참해지지.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지 이익 때문에 정의에 눈 감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런저런 걸 꾸며야 되겠지. 그게 개금치입니다. 개금치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이념이라는 것이 이념 자체가 고상할까? 그러면 그 이념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을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의심이라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뿌리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의심이 딱 밖에 있다고. 자, 우리가 색계일선에 이생희락지 욕계의 모든 세속적 일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해탈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의 제일 첫 번째가 뭐지? 의심이라. 의심하는데 그 의심에 뭐냐면 지원 세력이 유신경 개금치라는 지원 세력이 있는 겁니다. 개금치라는 지원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수행 안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못 배우면은 유신경 개금치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이거는 본능처럼 작동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누가 문 똑똑똑 두드리면은 사람이 왔냐면서 얼른 문 열어요. 그럼 누구세요? 라고 물어요. 누구세요라고 묻는다고.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아니고 똑똑똑 하는데 밖에 사람이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 탁 열어주면은 그걸 우리는 바보라 그래요. 그거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어요. 당연히 누구세요라고 물어봐야지. 누구세요? 한 번만 물어요. 누구라고 그래도 두세 번 물어요. 그게 의심의 정체입니다. 왜? 그 문 열어주면 내가 보호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의심을 그걸 장착을 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아이고 그냥 내가 이분을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라고 눈에 콩깍지가 뒤집어져요. 의심스럽게 봐요. 아니, 선을 보러 나가도 의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집에 몇째 아들이세요? 직업은 뭐세요? 직업 뭐세요?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묻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묻는 거예요. 선을 보더라도 그게 다 장착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그 의심인데 그 의심은 유신경 개금치에 꾸며져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만의견에서 견에 꾸며져 있는데 그 견이 유신견도 있고 개금치견도 있는 거예요. 견이라는 것이 유신견도 있고 개금치견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뭐냐면 그것에 의해서 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그 의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내 지금
생각을 다시금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어야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욕망이라는 건 내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 공부를 하면 의심을 만나요. 자기 스스로의 의심을, 세상에 대한 의심을 만나는 것이 마음 공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의심을 딱 보니까 그 의심 뒤에 뭐가 있냐니까 실은 뭐냐면 교리말로는 만 하는 것이 있어요. 만. 근데 부처님은 아만 하는 이런 관념적 언어를 안 사용하고 5가지 장애에서는 만보다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들뜸하는 것을 써요. 들뜸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오늘 월급을 탔어요. 월급 타면은 평소에 망설이던 것을 월급 딱 타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왜 그래요? 월급 타서? 아니, 그때 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만이 생겨서 턱 사버린다고. 근데 한 20일쯤 지나니까 월급 봉투에서 살살 깎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아유, 그때 내가 그냥 월급 하고 그거 안 하고 한 번 더 그냥 망설이고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사가서 후회가 따라. 항상 뭐냐면은 들뜸, 자만 뒤에는 후회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 뒤에는 내가 의심해가지고 봉호가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나는 의심하는 이유가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어서 의심할까요? 내가 뭔가 드러내놓고 싶어서 의심하는 들뜸? 뭐냐면 후회라는 심리적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 현상이. 그게 만의 다른 이름입니다. 만의 다른 이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쭉 내가 자기를 드러냈는데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항상 후회가 뒤따라 와. 그것이 우리가 반복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들떠요. 안 그러면 혼침. 혼침한다는 이야기는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실망해 보는 것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 내 팔자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혼침,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라는 것이 같이 껴있는 게 만 아이 사이에서 끼어있는 겁니다. 내 팔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팔자니까 내가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뭔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아이 몰라.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먹을래 하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해태입니다. 해태. 해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있는 거죠. 도고 후회와 해태, 혼침, 해태는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요게 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기동을 하는 거거든요. 기동을 하는 거거든. 자, 그것에 대해서 왜 지금 맨 앞에 의심을 앞세우고 의심 뒤에 아만도 있고 그 다음에 해태, 혼침 같은 것들의 이것이 실은 계속 해태, 혼침에 떨어져 있다면 사람은 마음병이 걸리는 거겠죠. 도구에 있어도 마음병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여기에서 왔다 합니다. 내 강의 시작해서 10분까지는요 도구 상태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상태. 근데 30분이 지나가면요 몰라. 지난주도 못 알아듣고 오늘도 못 알아듣겠네. 이래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혼침에서 빠져나가지고 약간의 도구 상태로 갔다가 다시 조금 다른 이야기하면 또 해태 혼침으로 오고. 이게 심리현상입니다. 심리현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조금 깨어 있다가 애매모호하게 맹해져 있다가 맹갑게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안에 심리현상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심리현상이.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일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은 나는 계속 이렇게 살 사람이에요. 뭔가 인생 역전이 한 번은 있을 거라고 그래도 생각해봐요. 인생 역전이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 역전이 잘 와, 안 와? 안 오지. 그래서 그 인생 역전이란 말은 그냥 쟁여놓고 있어. 안에 딱 놓고 있으면서 이것 상태에서 누군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면 어제 자존심 이야기를 했잖아. 자존심이 팍 상하거든. 그 자존심 상할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악의야. 악의가 탁 튀어나옵니다. 근데 자존심 상할 때 왜 자존심 상했냐 물어보면요. 참 말하기가 땔땔하고 속상한 건 속상하고 그렇거든요. 그 악의가 뒤에 딱 있는 겁니다. 악의 뒤에는 감각적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하분결에서 보면은 유신경, 개금치, 의심 했잖아요. 그 다음 감각적 욕망, 악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왜 감각적 욕망 뒤에 악의가 있느냐 했을 때 화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거야. 에? 그때 어느 시간에 일어나는 거야.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 그때가 됐어요. 근데 감각적 욕망은 항상 있는 거야. 장소에 따라 일어나는 거야. 감각적 욕망은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오하분결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감각적 욕망을 만나서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게 화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다루다 보니까 화는, 악의는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악의라는 것은 순서대로 5개에서 악이라는 것은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수행에서 만나는 거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어떻게 해태운심 뒤에 자존심 때문에 있는 화 하는 겁니다. 자존심 공부하는 사람이 옆에 딱 보니까 옆에 사람은 알아듣는 것 같네? 근데 나는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스스로 화가 나요, 안 나요? 질투를 해요, 화가 나요? 질투하는 사람도 있지. 화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질투나는 사람 뒤에 감각적 욕망이 발동하는 사람이지. 그게 질투로 다르게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래서 옆에 애한테 물어봐. 너 알아들었어? 너 알아들었어라는 이야기는 질투나서 한 이야기야? 짜증나서 한 이야기야? 근데 질투나서 애매모호하지? 근데 옆에 친구가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 그럼 화가 납니다. 너 알아들었어?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요 편안해집니다. 화가 안 일어나죠. 만족했거든. 감각적 욕망은 있죠. 화가 나든 안 나든 있습니다. 근데 화는요, 이 친구가 그걸 또 못 알아들었어? 라고 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것이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이 항상 감각적 욕망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을 뒤에 내비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하분결에서는 뭐야? 감각적 욕망을 내가 항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려서 줄이다 보면은 악의라는 것은 빈번해져 횟수가 줄어들까? 자꾸만 횟수가 줄어드는 그 순서로 이제 지금 상황을 시켜놓은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심사의 내용입니다. 심사는 뭘 심사해야 되는 거야? 심리 현상을 심사해야 됩니다. 나의 심리, 마음의 현상을 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심사를 방해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도고 후의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면 할수록 의심은 거두어지고, 의심은 거두어지고, 해태혼침, 도고 후회를 해요. 해태혼침, 도고 후회라는 심리적 현상에서 의심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 확신으로 바뀔까? 확신으로 바뀌면은 해태혼침, 도고 후회는 없어집니다. 확신,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왜 해태혼침이 생기겠어요? 해태혼침이 생기겠어요? 내가 의심하고 궁금한 건 다르잖아요. 내가 궁금해서 뭔가 사색을 하면서 그 해답을 찾는데 해태혼침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어느 단계에 있어 풀었지. 내가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답을 다 찾았을까? 또 다른 궁금증이 있을까? 또 다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도고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하고 의심하는 거는 다른 거야. 의문을 가지는 거하고 의심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야. 그것을 다른 것이 확신으로 자꾸만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자꾸만 거듭거듭 되면 뭐야? 해태혼침, 도고 후회는 옅어지고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악의 하는 거예요. 악의 하는 것이. 예. 여러분, 내가 개선되는데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이 앞에 식당의 사장님이 손님 한 명 더 오라고, 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제 또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예. 아니, 내가 그전에 몰랐던 게 내가 의문을 가지는 게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화라는 것이 뒤에 욕망에 있었을 때, 그 욕망이 감춰져 있을 때는 앞에 화가 있겠지만은 그 욕망이 감출 필요가 없을 때 한마디로 의욕이라 그랬죠. 의욕. 감출 필요가 없어졌을 때, 아니 그 욕망이 드러나서 정진으로 드러날 때, 정진이라는 건 내 욕망을 드러내놓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욕망을 드러낼 때 사적 욕망이 아니고 드러내놓을 수 있는 의욕으로 바뀔 때 그 용기가 필요해요. 욕망의 실을 바꿀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 예.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면서 욕대임을 막 참는 것은 그건 용기가 아니지. 감춤이지, 비밀이지. 예? 불리고 그게 마음 공부에서 안 좋은 거야. 용기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드러내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욕망,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은요, 선의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지. 선의가. 그래서 감각적 욕망하고는 다른 거죠. 감각적 욕망은 드러내놓질 못해요. 감각적 욕망은. 그래서 그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때 그것이 확실히 생기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집에 폐물이 몇 돈 있는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왜? 감춰놨지. 내가 알고 싶지도 않지만은 감춰놓고 자기도 이야기할 그런 또 없어. 요 며칠 전에는 주식 뭐 가진다니까 보자니까 한참만 보여주더라고. 이게 뭐 주식 이야기한 지 몇 년 돼도 그 뭐냐면은 그 주식이라는 것이 주식에 가서 이익 봤으면 탁 내놓겠지. 근데 주식이가 손해 많이 봤대. 그러니까 못 보여주는 거야. 못 보여주는 게 뭐야? 에이, 괜히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속없이 그냥 주식에 돈을 넣었어? 이야기 들을까봐 감춰놓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요, 때 지나다 보니까 그래 흠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선의가 되면 딱 보여줄 수가 있고, 선의는 보여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선의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욕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로 나오고 그것이 용기로만 그칠까요? 정진이 될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계속 강화시키기 때문에 정진이 됩니다. 정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계일설에서 심사라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이 5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순서대로 쭉 다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만과, 어제 뭐 법회에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자만과 아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심리적 현상입니다. 자만 아집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훨씬 수월해. 이론적이니까. 근데 자만 아집은 이건 개념의 도구고, 부처님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개념의 도구를 선택했어요. 안 그러면 네가 심리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의 현상을 설명했을까? 그래서 현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의심, 도거, 후회, 해태, 혼침. 이 현상이에요, 현상.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현상. 그 다음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악의. 네? 악의. 요 순서대로 쭉 설명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경전은 당장 감각적 욕망의 정체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비설,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니, 비설, 신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감각의 내용은 충동과 탐닉입니다. 충동과 탐닉. 다른 말로 본능에 해당됩니다. 감각적 욕망은 본능에 해당됩니다. 본능 앞에 2자를 더 붙여야 돼요. 본능, 그냥 본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 아, 이게 무슨, 에? 우리 마음 안에 뭐, 아니고, 앞에 2자를 더 붙여요. 생존. 우리 본능은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 본능. 우리한테 장착되어 있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감각이었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감각이었고, 그 감각에 유리한 것이 본능으로 장착되어 있고, 그 유리한 것을 추구하는 감각 내용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충동입니다. 그 다음에 탐닉입니다. 그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색계 일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이생희락지, 심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념화된 부처님의 교리 목차에 해당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 장착을 하기 위해서 유효하지만은 뭔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언어보다는 지금 부처님 말씀 그대로의 언어가 더 유효하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마음 지금 당장 가만히 있으면 해태, 혼침, 도고, 후회가 보입니다. 매 순간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리 현상으로. 근데 그 끝머리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해태, 혼침, 도고, 후회.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해태, 혼침, 도고, 후회는 변덕이란 말입니다. 변덕이란.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 온도를 해태, 혼침하고 도고, 후회는 온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혼침과 도고는 극단위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덕을 부릴까? 그게 의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그런 변덕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 뭐냐면은 변덕의 내용 뒤에는 어떻게 언제든지 이 변덕이 발각되면은 그 발각의 내용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화가 딱 장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변덕 많은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누구 생각 안 나세요? 꼰대들이 변덕이 많아요. 화가 많고. 왜 그래요? 이 꼰대가 왜 꼰대인 줄 아십니까? 고리타분한 기준 설정이 있는 거죠. 우리 꼰대라고. 고리타분한 기준 설정을 왜 그래요? 왜 해요? 첫째,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두 번째, 타자를 감시할 수 있는 잣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세 번째, 꼰대가 지향하는 내용을 제일 안 지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자기가 지키고 있으면 꼰대가 꼰대 아닐까? 꼰대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꼰대라 그러죠. 왜 그래요? 꼰대가 다른 말로 요즘 꼰대라 해야지만은 요즘 말로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기득권이고, 부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서 부자가 기득권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까요? 부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일까요? 부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 제도를, 가난한 자를 보살펴달라고 제도를 바꾸기 어려울까요? 부자가 저한테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부자가 저한테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것이 워낙 쉬운 게 이때까지 구조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바꿔줍니다. 왜? 그게 기득권의 내용이, 그게 꼰대입니다.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게 경직되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까 저럴까 계속 모색하면서 그 꼰대 짓 하면서 변덕을 부리고 있고, 그것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낼까요? 했을 때 혼침, 도구상대가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해서 그래요. 변덕이. 그래서 여러분, 사회 약자가 변덕이 심할까, 강자가 변덕이 심할까? 약자는 변덕 부릴 힘도 없어요. 그냥 하루 일상이 그냥 속된 말로 책대로 갑니다. 책대로 하면. 근데 그 변덕은 항상 강자한테, 강자한테 화가 많은 법입니다. 강자한테 욕망이 많아요. 그래서 강자는 해탈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내가 보기엔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엔 별로 없어. 왜? 해탈 안 해도 괜찮거든. 지금 살만 하거든. 그래서 이 5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강자잖아요. 여러분이 전체가 다 약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강자인데 너무 에어컨 켜고 그쪽 틀어놓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못 참는데. 추워서 끄는 거야? 그거 왜 켰어? 자, 근데 너무 더우면 뒤에 걸 켜야 되고, 이거는 소리가 안 나서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유명한 데 쓰는 게 맞아. 부산에 그냥 사다 놓고 시끄럽면 시끄럽고. 근데 즉각 반응은 저기 잘 됩니다. 이거는 이게 섬세한 대신에 자기가 조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면 강자이기도 하면서 일면 소외된 부분도 있고, 냉탕, 온탕, 중탕이 다 같이 있잖아, 내 마음에. 그래서 수액이 참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변덕도 다룰 만한 변덕이 있는 거지, 의심도 다룰 만한 의심이 있는 거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억만금이 있었다, 의심을 다루겠어요? 의심해야 편해요. 의심해야 편하기 때문에 의심을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만금이 없는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억만금이 없는 걸 천만다행으로. 마음 공부에서는 억만금이 없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출가를 해요? 왜 출가를 해요? 그것에 있어서 세속적 혜택이 있었을 때 의심이 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그래서 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 유식경 경험치가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데 어떡해? 세속적 삶에서는. 근데 아니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유신견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유신견,
내가 천년만년 이렇게 다 잘 될 것 같아. 살아보니까 팔다리도 아프고 막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얼마 없으면 갈 것 같아. 유신경이 약화돼가지고 좀 다룰만 하거든요. 개금치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요. 그냥 재형저축 들었다가 부동산 투기 뭐 했다가 요거 후회하고 저거 후회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개금치도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내용과 달라지잖아. 예. 지금 요즘 뭐 부산에 뭐 해수부 넘어가가지고 그쪽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때 넘어가면 상상하는 얘기가 북극항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류 문명 안에서 실은 우리가 중세기까지 가장 탁월한 길은 어떤 길이었죠? 실크로드. 실크로드 장악을 위해서 모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크로드 장악을 위해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이 저거가 요즘 유럽이 저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유럽사가 마치 세계사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사는 뭐냐? 실크로드가 세계사입니다. 그때 가장 최강국은 당나라였고 실크로드를 당 다음에 실크로드를 장악한 것은 누구예요? 징기스칸 그거였고 실크로드 이 장악을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문명이 왔다 갔다 하고 문물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뀐 게 어떻게 해요? 신대륙도 발견했지만은 산업혁명 이후에 물자가 막 생겼잖아. 식민지한 이유가 뭐죠? 그 자원을 수탈해오는 것도 있었지만은 강제로 우리가 만든 잉여의 상품을 소비하게끔 하는 것이 식민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식민지는 어디서 다 개척되었어요? 해상 통로를 통해서 개척됐습니다. 그게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해상 통로에서 해상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가장 핵심이었고 해상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바다 전체를 장악을 어떻게 해? 어떤 길이든 길이 있고 길목을 장악해야지. 근데 그 길목이 아메리카 대륙 원자면 파나마고 이쪽은 수에즈고 그 다음에 해협으로 말라카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실은 모든 자원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내용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 항로가 생겨서 문화는 다른 부분으로 생겼고 문화라는 내용이 이제 인터넷 시대로 와서 실은 길을 통해서 무슨 문명이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뭐 동시간으로 왔다 갔다 해. 동시간으로 왔다 갔다 해서 달라졌지만은 여전히 경제라는 것은 해상 통로로 왔다 갔다. 근데 그것이 북극으로 되면은 중심이 이제 파나마가 우습게 되고요. 파나마는 그래도 아메리카 대륙사에서 전국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운하인데 수에즈가 절단나고 말라카가 맥없이 깨집니다. 북극으로 갈 수만 있다면은. 근데 지금 갈 가능성이 2050년 되면 북극이 다 녹는다네.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게 2050년 되면은 북극에 얼음이 없대. 그쪽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 10일에 단축된다는데 뭘. 지금 말라카로 가는 것보다 10일에 단축된다는데 뭐 게임 끝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중심이 이쪽으로 와. 근데 우리는 요 밑에 동남아시아라는 엄청난 지금 자원국가들이 있잖아. 자원국가들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북극 항로로 가야 된다고. 그 북극 항로로 가기 위해서 들리기 제일 수월한 항이 한국과 우리나라. 그럼 그쪽과는 방법이 없잖아. 다른 방법이. 일본의 항구가 요렇게 섬이 빼딱하게 있잖아. 돌아가야 돼. 3일이 더 걸려. 우리나라로 가야 어떻게 열흘 단축 하는 효과가 생기는. 여기 이거는 싱가포르이 뭐로 유명하죠? 모든 선박의 그거면 중간 기착지입니다. 거기서 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금융이 그쪽, 세계 금융이 그쪽으로 다 집중하고 도시국가잖아. 홍콩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북극 항로에서 중요하다고 해요. 그 새로운 길에서 어떤 인류가 문명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이야기를 했냐? 길이라고, 길. 길. 그러니까 어떤 길이야? 우리는 어떤 길을 이야기하지? 팔정도 길을 이야기하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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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가 중요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계 안에 그냥 물질 문명사의 세속 안에서도 길이 중요하지만은 현실적 길도 중요하고, 그다음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것도 다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야. 길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생존이 어떤 방식으로 흐르느냐. 우리한테는 방식이거든. 어떤 방식의 길을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 길이 노자에서 나오는 현학적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글로 가야 돼. 글로 가야 해탈하고 우리는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생명의 길, 생존의 길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문명 이래로 어떤 길을 걸어왔다? 이 5가지 장애의 길을 걸으면서, 5가지 장애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실은 각자 개인의 이기의 길을 걸어왔지. 이기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이타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 생각해서 이타 아닌 이타, 즉 사회라는 것을 구성했어요. 사회. 그러니까 살면서 생존이 뭐가 유리해? 혼자 사는 게 유리해? 모여 사는 게 유리해? 네?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그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욕망을 못 버려서 계급을 만들었지. 계급을 만드는 이유는 뭐죠? 차별을 두기 위해서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높낮이를 두기 위해서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계급이 또 사회 구성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계급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계급이 강화되었어요? 없어졌어요? 그 계급이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욕심에는 그대로 어떻게 그 계급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래서 그 계급을 오늘날은 돈으로, 권력으로 하면서 대신하려고 하지만은 권력은 짧고 돈은 지가 다 소유하지 못하고 하는 한계에 봉착해서 그 계급 구조가 옛날의 계급, 즉 다시 말해서 세습하면서 그냥 천년만년 유지하던 계급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태로 가 있고, 얼마든지 계급의 유동성이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옛날 계급 구조의 사회에서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회는 생존에 유리한 것 같지만은 개인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사회가 안 됐어. 그런데 그 계급의 구조가 자꾸만 무너지면서 그 계급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에게 기회가 보장되고, 기회가 보장되다 보니까 자꾸만 창조적 활동이 일어나고,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문화의 상태로 자꾸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근데 그 길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즉 그 길은 해탈의 길이고, 다른 말로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팔정도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해체하는 내용으로 가야, 즉 색계일선에서 가야 우리는 보다 더 뭘 유리하게 할 수 있어? 생존을 유리하게끔 할 수가 있는. 내가 막 죽어서 천당에 나기를 바라야 돼. 아니면 살아있는 내 상태를 천당으로 만들어야 돼. 파라몬들이 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야. 부처님이 바라볼 때는 죽고 난 다음에 생천하는 일이 뭔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부처님의 천안으로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생천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합니다. 부처님의 천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놈의 인간들은 브라만교를 믿고 뭘 해도 생천을 해요. 생천을 자다 깨라도 못해. 못하는데도 생천하고 싶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부처님은 즉각적으로 생천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생천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있어서 자유의 길을 열어주는 가르침이 욕망에서 헤어나오는 길이라. 그 욕망에서 헤어나오면은 욕망에서 헤어나오는 자만 기뻐. 나는 그 주변이 기쁠까? 그 주변이 다 같이 기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왜? 길은 나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승불교에서 보살도를 행해라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아라함만 이 세상에 한 분이 드러나도 세상은 달라진다. 근데 아라한이 드러나요. 이상하게 뭔가 안 드러나고 신비로 감춰질까? 신비로 감춰진다는 이야기는 욕망이라. 아라한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욕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교조적 화를 내. 그게 어떻게 아라한이냐고. 뭐라고 하면서 경전에 이런데 저런데 말이 많아져. 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불교를 공부를 해요. 공부하면서 자꾸만 도구원 치면서 변덕을 부려. 변덕 부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더 우수한 불교다, 저게 더 우수한 불교다 하면서 의심만 자꾸만 많아지는 거잖아요. 길을 열고 똑바로 들어야지. 뭘 들어야 돼? 생각해보자는 거야. 어떤 생각?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나는 내 이기심으로 의심을 발동하고 있질 않는가? 아니고 내가 현명하게 긍정하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든가 라고 해서 판단해보면 간단하게 나오잖아. 뭘 그렇게 어려워. 지 마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지가 제일 잘 알면서 우리가 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내 마음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보는 그러한 소위에서 자신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거야. 내 스스로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것. 그래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게 색계일설. 색계이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의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욕망이 아닌 의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악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욕하고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남 이야기 나중에 세상 일에 대해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긍정하고 가만히 유보하고 하는 일이 뭘 그렇게 어려워? 뭘 그렇게 어렵냐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 색계이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색계이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것만 두 가지만 갖추더라도 사람 삶에 있어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551쪽 아래 첫째 단락 다시 바라본 악도요.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고민한다는 것은 아까 심리적 변덕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비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겠죠. 변덕은 아니지만. 그래서 변덕을 가라앉히는 데 대해서는 그 변덕을 따라 자꾸만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 바램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뭔가 꾸밈이 있으면 꾸밈이란 다른 이야기예요. 의도. 뭔가 내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는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생길 거야 라는 것이 내가 꾸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다른 말로 의도가 없다면은 화낼 일도 없습니다.
뭔 화낼 일이 그렇게 세상에 있을까요? 의도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내고요. 의도가 간파되었기 때문에 화냅니다. 근데 그냥 의도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투명해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인정 뭐 받을 필요도 없지만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다면은 화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것대로 못하는 내 용기가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야 되는 내 힘, 정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내면의 것이고, 자기 내면의 것, 확신이 생긴 거죠.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단일한 상태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일관적 살면 됩니다. 단일한 상태이고. 내가 요즘 주식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딱 세속적 마음을 일으켜 저기 딱 들어가면 돈 좀 벌겠는데 라고 싶습니다. 근데 모든 주식하는 사람이 그런다네. 근데 안 벌린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살 때 살 줄 모르고 팔 때 팔 줄 몰라서 항상 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래요? 그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왕창 손해나고, 지금 사야 되는데 불안해서 우려돼서 못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투자하는 게 뭐지? 집이었지. 아파트, 부동산이었잖아.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네 세대의 마음을 거스러 본 적도 없고, 그거 사놓고 있으면 집이 좀 값이 떨어진데도 조금 기다리면 또 오르겠지 라는 마음도 있고 안정되거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은 돈 아닙니다. 돈은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이름이 뭐지? 부동이잖아. 안 움직이잖아. 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투자한 거예요. 사놓긴 사놨지. 나중에 누가 좋아져? 여러분 마음만 좋고 하시기 좋습니다. 왜? 이 돈으로 바뀔 일이 여러분 당대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안정감 느끼고 있다는데 그것까지 내가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방해할 생각 없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마음씀이 뭘 좀 얻겠다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널리 자꾸만 해양하겠다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지금 내가 세속적 길을 갔으면은 앞에 마음을 못 가져서 지금 조바심 나겠지. 근데 이 마음은 아예 생각도 없고 회항을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회항하고 있는데 그 회항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조바심이 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조바심보다는 항상 여기서 겸허하고 기도하고 생김.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 그 무슨 이런 기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회항하는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여기 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나이고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삼매에서.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할 것도 없고 이런저런 감정을 발산할 일도 없는 단일한 상태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는, 거기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 아이고 운이 좋아가지고 내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운이 좋아서 이번 목요일날 또 뭐냐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참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내가 불교 안에 있는 모든 니까야 대승경전 다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소위 이야기해서 그겁니다. 심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욕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야신경, 반야경, 유식 어디에도 욕망 이야기 1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의 욕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왜 욕망의 이야기를 안 꺼내느냐? 꺼낼 수 없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인간 역사에서 욕망을 꺼내는 것이 이게 뭐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 이성을 더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냥 역사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그 배경이 있고 그러한 새로운 공이라는 이념이라든지 아래아식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실은 저는 알고 있었지만 정연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뭐 그냥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끝냈어. 근데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거든. 그걸 대표적인 우리 희론하는 거예요. 희론. 소위 이야기해서 그럼 초기 불전에는 없었냐? 불전에는 빠냐띠에서 개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희론이라고 해서 더욱더 강화되어서 희론 탑발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불교의 한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설명하는데 희론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욕망의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했어요. 꺼내지 못하다 보니까 실은 불교 수행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했을 때는 우리야 무슨 뭐 공성이 어떻고 어쩌고 이야기지만은 초기 불제는 훨씬 마음 공부에서는 유리합니다. 욕망을 다루고. 제가 어릴 때 왜 이렇게 대승경전에서 욕망 이야기가 안 나오고 초기 경전에 뻑하면 욕망이냐. 12처 설명한 것은 다 욕망이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는 뭐 인식하는 거 다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아비달마 시대에만 가더라도 뚝 끊기고 아비달마에 지금 우리 이번에 아비달마 코사 공부하니까 욕망이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남방 아비달마에 있겠냐? 남방 아비달마에도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아비달마 전통만 가더라도. 그러다가 뭐냐면은 반야경에 가서는 아예 사라지고 유식에 가서는 욕망 이야기 아직 꺼내지도 않는단 말이야. 형이상학적 이야기를 많이 꺼내지. 그런 이유가 실은 우리가 역사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 인간 문명에서 가장 극단적 이념이 마르크스예요. 네.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 인간이 뭐 다 해가지고 같이 총재화가 있으니까 그걸 나누자 균등하게.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간단하잖아. 여러분 그게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개금치 때문에 아이고 좋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지금 뭐냐면 해방 이후에 많은 지성인들이 사회주의를 따랐던 이유가 그게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거든. 그 좋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잖아. 사회주의적 실험을 합니다. 세상에서 임상 실험을 하지. 그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러시아라는 나라는 왕조는 잘 사는지 못하지 모르지만 그 민중들은 진짜 이렇게 살아. 그 동토고 아무것도 안 나잖아. 귀족들한테 수탈만 당하지 백성들은 얼어 죽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제정 러시아. 그렇지만 그 나라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참 고단한 백성들의 삶 이런 것들이 제정 러시아에 있네. 아나스타시아 해가지고 뭐 마지막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만 보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누구에 의해서? 마르크스가 아니고 레닌에 의해서. 레닌에 의해서 팍 일어났습니다. 누가 먹었어요?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정작 먹은 놈 스탈린이 먹었네. 스탈린이 먹고 난 다음에 스탈린이 사회주의를 했습니까? 러시아 황제 지가 대리인을 낸 거야. 철권 통치를 하면서 대리를 합니다. 거기서 딱 나타나잖아. 무슨 이론이 좋고 이상적이라도 이론대로 사람은 살아요. 욕망대로 살아요. 욕망대로 삽니다. 욕망대로. 그래서 스탈린 막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비에트가 참 고르비라는 머리에 이상한 생긴 사람이 착 왔어. 그래 착 하고 난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했잖아. 지금 우크라이나 뭐 다 그 영향을 무슨 스탄하는 데는 다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쫙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하고 다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누가 먹었어요? 지금은 푸틴이 먹었습니다. 푸틴은 뭐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민주주의로 했어요. 안 그러면 욕망으로 지금 대통령 지금 몇 번 해먹는 거예요. 지 대리인에 서가지고. 제도? 민주주의 제도가 조회아도 뭐죠?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도. 적어도 공화래. 공화 맞지? 뭐야? 형식만. 실질적인 그게 안 되잖아. 진짜 민초 하나하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안 그러지. 왜 안 그래요? 욕망 때문에.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수행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욕망을 다루게 됩니다. 욕망을 다루게.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람이 돼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생략 쫙 하고 반야경도 넘어가고 유식도 넘어가고 선은요. 욕망 이야기 하겠어요. 눈치 이먹고 하고 있어. 그러고 있거든. 안 됩니다. 다 욕망이 있는 거지. 욕망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색계 1선과 2선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552쪽. 바람은 악되어요. 이것도 감각적 욕망들과는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는 상관없는 희열이다. 라고 해서 색계 2선까지의 희열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하고 상관없다. 즉 다시 말해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18. 바람은 합도요.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라문들이 천명한 5가지 법들 가운데 바라문들은 어떤 법이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는 데에 더 큰 결실을 가져온다고 천명하는가? 고타마 전자시요.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라문들이 천명한 5가지 법들 가운데 바라문들은 베품이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는 데 더 큰 결실을 가져온다고 천명합니다. 됐죠? 그죠? 여러분, 종교적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공덕은 뭐예요? 보시시.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육바람에 보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불자 들어오면 뭘 많이 해래? 보시 많이 해. 물론 제 입에서는 보시야라는 소리를 1도 안 꺼냅니다. 왜 안 꺼내요? 여기 와주는 것만 해도 보시. 여기 현장에 와서 법회 참석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보시기 때문에 이미 보시를 한 사람들은 내가 뭐 그 이상 보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아는 사람 1년에 한 번 오래요. 한 번 더 오래요. 한 번 더 오라는 게 보시 한 번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 이야기 안 꺼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보시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게 가장 큰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기들은 보시 해요 안 해요? 부처님 때나 지금이나 안 합니다. 보시 안 하죠. 종교인들이 보시 하는 거 봤어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뭐 종교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뭐 하는데 내가 보기엔 있는 사람 꽤나 있던데. 요즘 종교인들 돈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만 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 내놓는 거 봤어요? 이상하게 세속에서는 어디에 충남대 앞에서 뭐 하던 할머니는 전 재산 다 내놨다고 이야기해요. 뭐 하도 다 내놨다. 종교인들 안에서는 전 재산 다 내놨다는 사람들이 가히 없어. 에? 요즘 우리 불교 안에서도 뭐 종단에 뭐 해라고 돈 많이 내놓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놓는데 뭐 자기가 종단 안에서 유명해지려고 뭐 내놓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어떻게 안 내놓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런 소식이 잘 없는데 해요. 근데 요즘은 전재산 많이 내놓는 사람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사회 내놓는 사람이 잘 안 보이죠. 그전에 뭐 우리가 유지한 박사가 유명하잖아. 유한양에 다 내놨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딱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안 보여요. 왜 그래요? 했을 때 고도화될수록 잘 안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인들 잘 안 내놓죠. 그래서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변명이. 그게 뭐냐니까 19번 앞에 뭐 사설은 있는데 19번 고타마 전자시요. 바라문들은 이 보시로 다른 사람이 화내고
기분 나빠하기를 하는 생각으로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바라문들은 보시를 해요, 안 해요? 바라문들, 종교인들은 보시를 잘 안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신에 연민에서 우러나온 보시를 베풉니다. 자기들은 보시를 안 하고 그 보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연민을 한다는 거야. 연민을. 엄청난 변명이죠, 그죠? 예? 연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 그건 넌 참 변명이다 라고 부처님이 하기 좀 그러니까 바라문학도요. 그렇다면 바라문들에게 이 연민에서 우러나오면 공덕을 행하는 6번째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누구는 베품이라며.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핵심으로 콕 집은 내용은 뭐죠? 누구는 다 바라문의 5가지 법이 맨 마지막에 베품이라며. 즉 진리, 고행, 청정범행, 성전, 베품이라며. 그러면은 네가 지금 베품을 바라문이 하지 않고 연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연민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베품의 자리에 연민을 넣는 게 그게 타당하죠. 저거 보시 베풀지도 않는 것을 자꾸 왜 그 덕목에 끼워 넣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라는 교설은 우리나라 대성불교 국가라며. 대성불교 한다며. 그러면서 보시라고 했을 때 그 보시에 대해서 누가 연민이라고 변명한다면은 보시 바라밀이야 연민 바라밀이 연민 바라밀로 바꿔야지. 근데 왜 보시를 뻔뻔하게 계속 보시도 안 하면서 내놓느냐는 거야. 내놓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무소유래. 무소유예요. 유지배예요. 무소유하지 않고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보면 소유한 거 아닙니다. 지배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인생에서 그냥 지배하고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한 거 아닙니다. 결국 세상은 소유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지배. 지배라는 거지. 이게 지배라는 게 무슨 위에 있는 사람이 억압하는 지배 말고 그런 생각 말고 호텔 가면 지배인 하죠. 그 지배인이라는 것이 뭐죠?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배인 하는 겁니다. 호텔 가면 지배인 찾잖아.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지배인 찾아요. 총책임자라는 이야기거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재화는 여러분들 일생 사는데 여러분들 책임하에 있는 거예요. 책임하에. 그럼 무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 그 지배에서도 자유로워야지. 근데 지배하고 있잖아. 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이제 이런 지적이 계속 되는 거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죠?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라는 것이 어디에 올라 있냐면은 우리가 사무색정 가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공존, 존엄, 그다음에 공생, 자유하자. 자유라는 것은 공존, 존엄, 공생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디에 억압 구속 안 받고 마음대로 자유롭다는 게 자유가 아니야. 자유라는 것은 뭐냐? 공존 위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공존이 무너져 있으면 자유로워요. 자유가 훼손돼요. 존엄 위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존엄하지 않다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공생 위에 자유롭습니다. 공생하지 않다면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 위에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쭉 가는 거죠. 바라문들의 이 5가지 법은 종교를 위해서 성자를 위해서 있는 법이야. 안 그러면 지네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지네들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관념, 이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문제라고 계속 지적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계속 공부합시다. 마칩니다.